안녕하십니까. 나근사설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근막경선 해부와 두 번째 이제 근막경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까지는 첫 번째 근막경선 표면 후방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면 전방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다 개념적인 것들 충분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표면 전방선에 대한 구조들이 있을 것이다. 뼈 정착점들이 있을 것이고 근막 경로, 주행 경로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원론적인 의미인 거고요. 그 구조가 있을 거고 그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기능은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지극히 논리적으로 동일한 맥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전방선이라는 건, 자, 지금 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위쪽부터 내려오시든 밑에부터 올라가시든 주행 경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표면 전방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포함을 해서 나머지 발가락, 우리가 도지플렉션, 펴는 근육들이 발등 쪽에 있잖아요. 전방에 있게 되죠. 해부학적인 자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엄지발가락 드는 거, 나머지 발가락 드는 근육, 익스텐서, 발가락을 드는 근육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잔족지, 장족지 신근. 그래서 엄지발가락 드는 거하고 단족지 신근, 나머지 발가락 펴을 시키는 드는 근육들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경골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라는 근육을 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타고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기 티비아 튜버클 또는 티비아 튜버러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가서 부착을 하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파텔라, 텐던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힘줄이 연결이 되고 또는 어떤 책은 파텔라 리가먼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리가먼트라는 의미는 결국 티비아, 정강이 뼈와 파텔라 뼈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리가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힘줄이라고 파텔라 텐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위쪽에 코아드리셉스와 연결되는 구조로서 파텔라 텐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용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쿼드리셉스 근육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 피는 거, 나머지 발가락 피는 거,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파텔라 텐던, 쿼드리셉스로 올라오게 돼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표면 전방선은 이 쿼드리셉스 4개의 근육,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메디알리스, 인터미디우스, 렉투스 피모리스, 요 4개의 근육 중에 근막경선 입장에서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되는 코아드리셉스는 결국 렉투스 피모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렉투스 피모리스가 파텔라 타고 힙본의 AIIS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발가락 앞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AIIS에 끝나게 되고 근막경선 입장에서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느닷없이 뼈막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힙본이라는 건 일리움, 퓨빅, 이스키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힙본의 골막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피라미달리스라고 하는 굳이 번역한다면 추체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조그만 게 피라미달리스, 그 다음에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렉투스 어브도미니스가 갈비뼈 한 군데에 딱 붙는 건 아니지만 최상단 5번 갈비뼈, 립 5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엉겨서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흉골근, 그리고 흉골 스터넘에 있는 근막들, 연골과 연결되어져 있는 근막들의 연결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스터날리스라고 하는 흉골근, 그 다음에 흉골에 있는 연골들과 파샤로 연결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CM을 타고 우리가 스칼프, 두피라고 하죠. 스칼프 파샤라고 하는 두피 근막과 연결을 하게 돼요. 이게 표면 전방선에 대한 파샤, 우리가 표면 전방선의 근막 주행 경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앞쪽에서 superficial front line, 표면 전방선, 엄지발가락 피는 거, 나머지 발가락 피는 근육, 전 경골근 타고 파텔라 리가먼트 또는 파텔라 텐던 타고 쿼드리셉스 중에 렉투스 피모리스 타고 힙본의 AIISV까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근막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힙본의 뼈막을 타고 퓨빅에 부착하는 피라미달리스, 추체근이나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타고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갈비뼈 5번 정도까지 렉투스 어브도미니스가 위아래 쪽에 부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흉골근, 흉골 부위에 있는 연골의 근막과 연결을 하게 되고 SCM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SCM이 스칼프 파시아, 두피 근막과 연결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요게 표면 전방선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 전방선이 오른쪽 하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왼쪽 하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얘는 앞쪽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문헌에서 사실은 아나토미 트레인즈 입장에서 또는 마이오파시아 입장에서 보면 근막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기 좀 어려워요. 왜요? 요 부위 때문에. 이 지금 뼈막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뼈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탈선, 디레일먼트라고 하는 탈선이라는 개념도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는 힙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 나눠볼 수가 있게 돼요. 힙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면 전방선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면 오른쪽 하지 타고도 올라오고 왼쪽 하지 타고도 올라와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학습을 하겠지만 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가 갈비뼈 5번 정도까지 가서 부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상지선과 또 연결을 하게 됩니다. 큰 가슴근, 대흉근, 팩토럴리스 메이저나 소흉근, 팩토럴리스 마이너와 근막과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지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상지에 표현이 그렇지만 저항 크게 걸려서 예를 들면 이런 동작들 취하게 되면 표현이 그렇지만 복부 쪽에 힘들어가죠. 이 표면 전방선과 근막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상지선과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기능선, 펑셔널 라인이라고 하는 상지와 팩토럴리스 메이저와 렉투스 어브도미니스와 하지, 어덕터 근육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기능성들이 앞쪽에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연결성들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고 얘는 앞쪽에서 다뤘던 표면 후방선과는 좀 차이점이 있구나. 어떤 거? 힙 조인트 쪽에서 힙본, 골막과 연결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갖는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세성 기능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제가 여러분들 개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등척성 관점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다뤄봤던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적어도 시상면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다든가 또는 뒤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상황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 후방선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표면 전방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쪽에서 발생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뒤집고 기고 앉고 잡고 쓰고 걸어가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근막경선 입장에서 무엇부터 발달을 했죠? 표면 후방선이 우선적으로 발달을 했죠. 그 발달된 표면 후방선에 대해서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면 전방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근막경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근육 불균형이라는 개념 있죠? Muscle imbalance, Muscle strength imbalance, 근력 불균형, 근육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근육 불균형이 오게 될 때 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면 후방선, 예를 들면 목을 펌시키거나 구심성 수축으로 허리를 펌시키거나 또는 힙을 펌시키거나 또는 무릎을 굽힘시키거나 또는 발바닥 굽힘, 플란타 플렉서, GCM이나 솔레오스를 생각을 하면
이런 근육들은 많은 경우 어떤 문제점을 만들죠? 근육 불균형 입장에서 과활성화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이 개념을 표면 후방선 입장에서 보면 발생학적으로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될 때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근육 불균형 입장에서 표면 후방선에 해당이 되는 목을 폄시키거나 허리를 폄시키거나 힙을 폄시키거나 무릎을 굽힘시키거나 발바닥을 굽힘시키는 근육들이 근육 불균형 입장에서 과활성화가 되게 되고 하이퍼 액티비티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오늘 다뤄봤던 표면 후방선에 대항이 되는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전경골근, 쿼드리셉스 중에 근막경선 입장에서는 렉투스 피모리스를 다룬다 그랬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이런 근육들은 근육 불균형 입장에서 약해진다는 거죠. 그 개념들을 표면 전방선으로 끌고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표면 전방선에 있는 예를 들면 큰 덩어리, 개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보면 표면 전방선에 있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도 약해, 쿼드리셉스도 약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도 약해. 그러니까 남아있는 SCM, 흉쇄유돌근, 스터너클로이드 마스토이드 머슬, SCM이라는 근육들이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내가 마비 환자는 아니니까 이런 근육들이 제대로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힘 발생을 못하게 되면 표면 전방선에 있는 나머지 하나 SCM이 좀 과활성화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셔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구조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되는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에 해당되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 표면 전방선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면 후방선과 시상면에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때 이 표면 전방선들의 자세성 기능, 등척선 수축, 운동성 기능, 구심성 수축이나 편심성 수축 결국 표면 후방선이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될 때 표면 전방선은 늘어나야 되겠죠. 큰 힘 발생하지 않고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편심성이라는 걸 통해서 늘어날 것인지 라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는 표현이 그렇지만 뭐 인종에 따라도 다르고 대륙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표면 전방선에 있는 근육들의 fast twitch muscle fiber 우리가 통상 타입 2 물론 타입 2도 타입 2A, 타입 2B 또는 타입 2X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큰 틀 안에서 타입 1 머슬 파이버와 대비가 되는 타입 2 머슬 파이버의 비율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 전방선에 있는 근육들이 타입 2 머슬 파이버의 비율들이 좀 높더라. 이 이야기는 결국 확장을 하면 표면 전방선에 있는 타입 1 머슬 파이버를 동원시키기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 후방선에 대해서 표면 전방선은 타입 2 머슬 파이버의 비율이 많은데 이 타입 2 머슬 파이버의 비율이 많다라는 의미는 타입 1 머슬 파이버를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구나. 자세성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맥락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론적인 기시정지 입장에서 이런 뼈 정착점들 왜 갈비뼈 5번째 붙는 건지 왜 티비아 튜버로시티, 튜버클에 부착을 하는 건지 파텔라에 붙는 건지 왜 치골 결절에 부착을 하는 건지 왜요? 이 치골 결절 부분들에 가가지고 근육들이 가서 부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퓨빅 쪽에 가서 부착을 하는 부분들 기시정지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이 특히나 발 쪽에 보게 되면 발목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지띠들이 좀 있죠. 우리 손목 같은 경우에도 손목 펴는 근육이나 손가락 펴는 근육들 보게 되면 이렇게 손목 주변에 가가지고 지지띠들이 조금 존재를 하잖아요. 구획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손 같은 경우는
손 등 쪽에서 보면 구획이 펴는 시키는 구획들이 한 6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7가지 정도의 구획 정도로 나누게 되거든요. 레티나쿨럼, 스트랩, 지지띠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 지지띠도 포함을 해서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전방선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들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면 후방선 이야기할 때도 이런 돛대로 조금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스파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과 유사하게 여기도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쪽 강의에서 다뤄봤던 표면 후방선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면 전방선이 이렇게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시상면 입장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내가 이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필요에 따라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구심성 수축을 해가지고 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심성 수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펌을 함에 따라 앞쪽에 있는 표면 전방선의 구조들이 나는 반대로 계속 이 방향으로 잡아 당기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그렇지만 기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왜요? 표면 후방선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힘쓰고 표면 전방선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힘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표면 후방선 할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힘의 방향, 대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기시에서 정지 쪽으로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정지에서 기시 쪽으로 힘을 쓸 것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방향성이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선이라는 개념. 제가 앞쪽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섰을 때하고 앉을 때하고 근막경선 입장에서 탈선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건 예를 들면 힙, 무릎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발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 또는 서 있더라도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있는 거 이런 관점. 서 있더라도 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들고 있는 거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 단 차이점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표면 후방선은 그나마 연속성을 갖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표면 전방선은 요 힙 조인트 부근, 힙본, 골막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렉투스 피모리스와 렉투스 어브도미니스가 직접적인 근막의 연속성을 갖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뼈막, 힙본의 골막을 타고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론적인 구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표면 슈퍼피셜 백 라인과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의 밸런스가 잘 맞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딩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상면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표면 후방선은 발바닥에서 머리 쪽으로 힘을 쓰게 되고 반대로 표면 전방선은 머리에서 발가락 쪽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원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는 소위 말하는 가로면에 대한 변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화살표처럼 표면 후방선들이 쫙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위쪽 방향으로 쫙 힘을 써버리게 되고 반대로 표면 전방선은 머리 위쪽에서 발바닥 쪽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척추세움 근육은 이 방향으로 힘을 쓰고 렉투스 피모리스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힙본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을 때 가로면에 대한 특별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지금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밸런스가 좀 깨져 있게 되면 가로면에 대한 변이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가로면에 대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만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압력에 대한 변화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표면 전방선과 표면 후방선의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룸바, 허리뼈의 과도한 전만, 로도시스가 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파이널 캐넬, 척추 중심관 같은 경우에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막 생기게 되면 협착 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 그래서 표면 전방선은 물론 오른쪽 왼쪽이 있지만 표면 후방선에 대해서 표면 전방선을 여러분들이 밸런스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 보시게 되면 표면 후방선에서 뒤쪽은 쫙 늘어나게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발가락을 들거나 하는 상황들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짧아져 있게 되는 거고, 표면 후방선 입장에서 SCM, 여러분들 SCM 같은 경우가 짧아져 버리게 되면 양쪽 기능을 해가지고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 만들잖아요. 목 상부 쪽 목뼈는 과신전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forward head posture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부 목뼈들은 이렇게 과신전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들 좀 근막경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인 거고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뭐 좀 부위에 따라 약간은 좀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표면 전방선에 대한 부분들은 쫙 늘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표면 후방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짧아져 있는, 여기 상지는 좀 빼고요. 짧아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좀 반대에 되는 상황이죠. 표면 후방, 물론 이제 발목이나 발가락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면 후방선에 대한 것들은 쫙 늘어나 있고, 반대로 표면 전방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짧아져 있는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짧아지는 거, 뭐 구심성 수축, 늘어나는 거, 편심성 수축 관점들을 좀 녹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개념은 지금 개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막경선들은 표면 전방선에 tibialis anterior 약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는 렉투스 피모리스 약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약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SCM 흉쇄 요돌근 너무 타이트하고 과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거꾸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SCM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과도한 수축을 해가지고 표면 전방선에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나 렉투스 피모리스나 tibialis anterior가 짧아져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넓혀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부터 구조적인 맥락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표면 전방선은 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엄지발가락 펴는 거, 나머지 발가락 펴는 근육들로 시작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tibialis anterior 타고 올라오는 거고, 힘줄 또는 인대 타고, 렉투스 피모리스 타고, 골막 타고,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추체근 타고, 흉골근, 흉골에 있는 연골 근막 타고, SCM 두피 근막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 코로랄이라는 건 아래쪽 다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퇴, 대퇴 밑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레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이는 넙다리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하퇴 구획에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결근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티비아, 피블라 부분 가로면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앞쪽 구획, 뒤쪽 구획, 가쪽 구획, 뒤쪽 구획도 표면에 있는 거, 심부에 있는 거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 전방선이라는 건 하퇴를 가로면으로 잘라가지고 앞쪽 구획에 해당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표면 후방선 이야기를 할 때 뒤쪽 구획 중에서 표면에 있는 거 있었죠. 하퇴를 잘랐을 때 표면에 있는 게 표면 후방선에 해당이 됐고, 뒤쪽 구획의 심부에 있는 건 제가 요거는 사실은 뒤쪽 구획에 있는 거지만 심부 전방선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쪽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쪽 구획에 있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외측선, 라테랄 라인이 가쪽 구획에 해당이 됩니다. 하퇴를 자르게 되면. 아무튼 전방 구획에 있는 걸 정경골근, TBLS 안테리어가 가장 큰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부심성 수축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지 플렉션 시키는 거고, 단 도지 플렉션의 방향이 있겠죠. 방향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로 도지 플렉션을 할 것이냐,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로 도지 플렉션을 할 것이냐.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로 도지 플렉션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정강이뼈를 앞쪽으로 당기는 거죠. 앞쪽으로 당기는 거. 네, 아무튼 그런 관점입니다. 반면에 전경골근이 편심선 수축을 한다는 건 플란타 플렉션을 감속하는 거죠. 플란타 플렉션을 좀 막는 거죠. 천천히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1년에 발가락 펴는 거나 이런 근육들의 힘줄들은 지지띠가 잡고 있다 그랬죠. 레티나 클룸이라는 지지띠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띠 밑에 있는 공간으로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뒤에 그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전방구에게 지지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지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힘줄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공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런 지지띠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지지띠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힘줄이 왼쪽 그림처럼 앞쪽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걸 좀 막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겠죠. 저런 지지띠 구조들도 결국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능해부학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또 기초해부학에서도 아마 일부는 좀 다뤄졌지만 우리가 손가락 구부리는 근육들 잘 보시게 되면 도르래 같은 게 잡고 있잖아요. 여기 MP 조인트 밑에 도르래, PIP 조인트 밑에도 도르래가 있고 DIP 조인트 밑에도 도르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 팔린지 가운데 손가락뼈 밑에도 도르래가 있고 몸쪽 손가락뼈 밑에도 도르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 손가락 기준으로 하나의 손가락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도르래들이 5개가 밑에서 좀 잡고 있는 거죠.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도르래가 갖고 있어서 움직임을 너무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유착이 되기도 해요. 유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줄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들이 있죠. 테노시노비알 멤브레인 또는 테노시노비알 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힘줄들을 마찰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데는 이렇게 막을 감싸고 있거든요. 저런 감싸고 있는 막과 좀 전에 봤던 지지띠들이 유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이런 유착을 깨기 위한 스트레칭, 유착을 깨기 위한 도수치료, 이런 방법들, 관리 전략들이 조금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를 통과를 해서 발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풀리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점은 계속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냅두게 되면 움직임 많이 안 해버리고 또는 특정 발가락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 벌어지게 되면 유착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방의 하퇴구획 앞쪽에 있는 거, 요 크루랄이라는 게 하퇴 아래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경골근이 가장 큰 구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위에서 잘라서 밑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티비아뼈, 이게 피블라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 하퇴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발바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메디알, 여기가 라테랄.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 되겠죠. 가로면을 자른 거니까. 여기가 바로 전방구획, 표면 전방선에 해당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가쪽 구획, 여기가 뒤쪽 구획. 뒤쪽 구획 중에서 여기는 심부 쪽에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 하지에서 표면 전방선에 해당되는 구조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이게 너무 휑하다는 거죠. 많이 비었더라. 표면 전방선도 우리가 표면 후방선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전경골근이 표면 후방선인 GCM 근육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GCM보다는 훨씬 더 작으니까. 가로 단면적이 훨씬 더 작으니까. 여기 좀 생각해 보세요.
뒤쪽 구획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앞쪽 구획보다. 하지만 표면 전방선 뜯어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휑하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런 지지띠들이 잡고 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피는 거, 나머지 발가락 피는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다. 그리고 힘줄로 연결이 되게 되고 파텔라 타고 렉투스 피모리스 타고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모든 쿼드리셉스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다. 렉투스 피모리스만 근막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물론 나머지 바스투스 머슬도 결국 넙다리뼈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막에 대한 연속성은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는 쿼드리셉스 중에 렉투스 피모리스만이 근막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근막경선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번 표면 후방선에 이어서 두 번째 표면 전방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적인 부분들, 자세 기능과 운동 기능이 있을 것이다. 등척성 수축, 고심성 수축, 편심성 수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들을 화살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선이라는 개념, 특이하더라. 골막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구나라는 걸 표면 전방선에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표면 전방선의 그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